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의 저자 일본의 곤도 마코토는 40년 동안 의사로 일해오면서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라는 위험한 고백을 하여 의학계에서 눈밖에 났지만 환자 중심의 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몰랐던 불편한 진실을 알리고자 애쓰는 일본의 암 전문의입니다. 50여 년간 4만 명 이상의 암 환자를 진료하면서 그의 결론은 암은 원칙적으로 방치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서 전체 내용은 매우 유익하니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오늘은 곤도 마코토의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방법 47가지 중 저장하고 싶은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짜로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아,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 라며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의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편의점 가듯 3,000원만 내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병원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의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병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병원은 의사의 생계수단으로 전락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바로 친절한 의사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인 셈이죠. 두 번째, 노화와 질병을 구분하라. 현대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말하는 고혈압, 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은 사실 근본 원인이 노화이기 때문에 저항을 한들 억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즉 생활습관병이라기보다는 성인병이라는 표현이 본질에 가깝다. 차가 오래되면 망가지듯이 우리의 몸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이상이 나타난다. 다만 차는 수리나 부품 교체가 가능하지만 인간은 새롭게 고치거나 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처럼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함부로 약을 사용하여 억눌러서는 안 된다. 아무리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편다고 해도 피부는 해마다 착실하게 수분량이 감소하여 주름이 늘어간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잘 사귀어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년 이후가 되면서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는 신호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요. 어쩌면 그 증상과 통증은 똑똑한 우리의 신체가 노화에 적응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아야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간다고요. 또한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말합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고도 합니다. 당질도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이므로 무조건 섭취를 자제하지 말고 먹는 즐거움으로 삶의 의욕을 높여야 장수한다고 합니다. 결국 손, 발,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녹슬지 않도록 애쓰고 희노애락을 충분히 표현하여 몸과 감각을 정체시키지 말라는 저자의 말에 병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암 초기 진단의 10명 중 1명은 오진이다. 현재 질환에 의한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병은 바로 암이다. 그런데 진료에 있어서 암만큼 헷갈리기 쉽고 오진이 많은 병도 없다. 단순한 종기나 염증을 암으로 잘못 진단받고 위나 유방이 몽땅 잘려나가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의사의 진단을 주의하여 듣고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암을 진단하려면 세포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병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세포의 형태가 암이라도 점막 속에 머물러 있을 뿐 침윤이나 전이를 일으키지 않는 잠재암이나 유사암이 매우 많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를 해도 오진이 나올 수 있다. 미국의 암 관련 의학지에서도 암 초기 진단의 오진율은 12%까지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진짜 암세포는 숙주의 정상세포가 변이하여 만들어지며 주변의 조직에 침입하여 멀리 떨어진 조직에 전이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숙주를 죽일 때까지 계속 증식해서 숙주와 함께 자폭한다. 한편 생명을 빼앗지 않는 암은 암과 비슷한 것, 즉 유사암에 지나지 않으며 진짜 암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증상도 없는데 검진에서 암이 발견되면 의사는 조기에 절제하면 거의 100% 완치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암이 아니라 유사암으로 잘라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유사암은 만성변화나 만성염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 웬만한 성장 뒤에도 암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든 유사암은 상당히 많다. 암에 관련하여서는 병원이나 의사를 한 곳만 믿고 치료하지 말고 여러 곳의 병원과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네 번째, 의사의 시한부 진단을 믿을 수 없는 세 가지. 시한부 선고와 같은 의사의 진단이 믿을 것이 못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암의 성장 속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암 병소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크다 해도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들수록 무조건 암의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고도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암 병소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로 성장하려면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암은 보통 직경 10cm 정도가 되어야 사람을 죽게 할 수 있다. 암세포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개월이다. 1cm 암이 10cm가 되는데 20개월 이상 걸리는데 사실 이 정도의 암일이라면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세 번째, 암이 커지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행암뿐만 아니라 조기암에도 나타나는 경향으로 발견되었을 때보다 더 커지지 않는 조기암도 적지 않다. 시한부 진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는 때는 뇌, 폐, 간 등의 중요장기 손상으로 기능이 떨어졌을 때다. 예를 들어 폐암이 커져서 호흡이 힘들어지고 더 이상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다라고 예측하게 된다. 즉, 시한부 몇 개월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체력이 암을 당해내지 못해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이다. 병원에 2발로 멀쩡하게 걸어와서 몇 개월 안 남았다라고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의사에게는 자신의 목숨을 맡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 3개월밖에 못 살고 항암제 치료를 받으면 1년은 살 수 있다는 식의 치료까지 권하는 의사라면 당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 나오기 바란다. 나나 가족에게 시한부 진단이 내려진다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될까요?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의사가 나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매달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자의 극단적인 방어법이 맞다 그르다 하기엔 생명의 문제인지라 더욱 신중해야 하지만 의사 본인의 가족의 병세라면 똑같은 치료법을 권할지에 대한 의무는 분명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암방치료법은 암에 대한 최선책이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암 환자가 가장 고통스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치에 합당하면서도 환자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진찰 방법을 생각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암방치료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유사암이라면 전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진짜 암이라면 치료를 하든지 안 하든지 사망률이나 남은 수명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암으로 인한 통증이나 기능장애가 나타났을 때는 진통치료 및 방사선 치료와 경우에 따라서 외과 수술을 하면 된다. 나는 암방치료법이 세상에서 가장 새로운 치료법이자 개념일 뿐만 아니라 최선의 대처법이라고 확신한다. 추측하건대 자연사의 대부분이 암이었을 것이며 남녀 모두 위암이 많았을 것이고 여성의 경우 위암에 이어 자궁암이 많았을 것이다. 위암과 자궁암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마지막까지 통증도 잘 느끼지 않고 편안한 죽음을 맞게 된다. 암을 방치하면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건강검진 등으로 암을 억지로 찾아내지 말고 만약 발견되더라도 치료하지 않으면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다. 일단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는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한다라고 마음먹으면 이후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무궁무진하다. 더 나은 남은 인생을 위해 본인 스스로 결정하자.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성급한 마음에 더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치료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만을 모색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의사와 병원의 이익에 내 건강과 목숨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면역력을 강화해도 암 치료에는 의미가 없다. 우리는 면역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항상 웃으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에 걸리지 않는다. 이 식품으로 면역력을 높여 암을 예방하자. 인간의 몸에는 하루 5,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지만 면역세포인 NK세포가 그것들을 없애준다.
이처럼 마치 면역력만 강화하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널리 퍼져 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짓말이다. 대학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역세포요법도 마찬가지이다. 서양 의학계에서는 면역력을 강화해도 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효과가 없다라는 설이 상식이다. 면역세포요법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뿐더러 면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요법으로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사는 사기꾼 취급을 받는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적으로 인식해 처리하는데 암은 자신의 세포가 변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면역 시스템이 암세포를 적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암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면역을 강화해 암을 치료한다는 면역 치료는 원리적으로 볼 때 모순이다. 암세포란 약 2만 3천 개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복수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암이 된 것을 말한다. 분자 생물학 연구를 통해 암은 만들어진 당초부터 전이할 능력을 갖고 있다. 암이 커지고 나서 전이한다는 설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면역세포는 자신이 아닌 다른 개체로 인식한 이물질을 없애는 세포이다. 암이 직경 1cm 크기로 발견된다는 것은 NK세포가 암세포를 다른 개체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로 면역으로는 암을 퇴치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면역세포요법은 치료비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암을 억제하고 싶다면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면역요법에 대한 고민은 더욱 신중해야겠습니다. 7번째, 큰 병원에 가서는 안 되는 3가지 이유. 병원은 가까이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는 해도 어쩔 수 없이 달려가야 하는 상황도 있다. 이때는 어떤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보통은 대학병원이나 이름난 종합병원, 국립암센터 같은 큰 병원을 떠올리겠지만 그런 병원은 가지 않는 편이 좋다. 나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도 그런 병원은 소개하지 않는다. 첫 번째 이유는 그 병원들은 환자 수가 많고 유명한 병원일수록 환자 개개인에 대해서 소홀한 경향이 있으며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큰 병원일수록 실험적인 부분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의사는 환자에게 반드시 사전 동의를 받는다. 이 절차를 거쳐야 신약 실험이 쉬워지기 때문이다. 신약 실험을 하면 제약회사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병원을 경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유명한 병원일수록 병을 더 철저하게 찾아내게 되기 때문이다. 병을 못 보고 놓친다면 병원 명성에 누가 되므로 환자가 일단 병원에 가면 철저하게 검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 검사 항목에는 대부분 기준치라는 것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들 중 5%는 기준치에서 벗어나도록 설정되어 있다. 10가지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 적어도 한 가지 항목이 기준치를 벗어난다고 진단받는 사람이 40%나 발생하는 것이다. 30가지 항목을 검사한다면 78%가 적어도 한 가지 항목에서 기준치를 벗어난다는 진단을 받게 된다. 결국 검사받는 사람의 약 80%가 병이 있거나 이상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병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면 철저하게 치료를 받게 된다. 암이라면 수술이든 방사선이든 항암제든 치료란 치료는 다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다가 환자만 고통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고의 치료를 기대하며 찾아갔더니 과잉 진료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누구 하나 암에 대하여 예외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자잘한 감기에서부터 불치병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들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위 도서를 통해 우리의 몸을 의사나 의료 서비스에만 맡기고 의지하지 말고 소중한 내 몸을 온전히 스스로 지켜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저자는 삶을 평온하게 살 것인가, 병과 싸우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뇌하라고 가르치는 듯합니다. 그가 작성한 마지막 존엄을 위한 사전의료 의향서를 들어볼까요? 연명치료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오늘까지 자유롭게 살아왔습니다. 64세까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답게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지금 나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거나 불러도 아주 약하게 반응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력으로는 호흡도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눈을 감아도 전혀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급차는 절대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병원에 실려왔다면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지 마십시오. 연결했다면 떼 주십시오.
자력으로 먹거나 마실 수 없다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지 말아주세요. 수액도, 튜브 영양도, 승합제, 수혈, 인공투석 등도 포함해 연명을 위한 치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하고 있다면 전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 모르핀처럼 통증을 완화시키는 처치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연장하고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나의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나는 이 문장을 냉정하게 생각한 후에 작성했으며 가족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연명 치료는 일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을 여기에 맹세합니다.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하고 환자를 더욱 존엄하게 일깨워준 의사 곤도 마코토의 존경을 표하며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골도서관 미미였습니다.